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3강 PLS SEM 구조와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냐면요. 형성적 측정 모델이에요. 형성적 측정 모델. 그리고 요 박스하고 여기 있는 박스는 뭐냐면 반영적 측정 모델이에요. 반영적 측정 모델. 형성적 측정 모델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측정 오차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측정 오차 없죠?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반영적 측정 모델에도 측정 오차가 없어요. 측정 오차가 없죠? 여기도 측정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내생잠재 변수의 CBSM에서는 구조 오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구조 오차도 없어요. 구조 오차도 없어요.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구조 오차 없어요.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PLS SM에서는 측정 오차와 구조 오차를 그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이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간의 관계는 이제 아우터 웨이트, 외부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외부 가중치. 요게 이제 잠재 변수고요. 요게 측정 변수잖아요. 근데 요 개수, 추정된 이 개수, 각각 개별 측정 변수의 개수를 보면 W로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우터 웨이트, 웨이트. 이게 뭐냐면 외부 가중치예요. 외부 가중치. 약자로 W로 이렇게 한 거예요. W. 여기 W가 돼 있죠. 이런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추정된 각 개별 측정 변수의 개수는 외부 가중치다. 반대로 반영적 측정 모델은 뭐예요? 외부 적재치다. 외부 적재치가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아우터 로딩. 그래서 이거를 L로 표현한 거예요. L로. 그래서 요 개수가 다 다르게 표현되고 다른 결과 추정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L로 돼 있고 여기도 L로 돼 있어요. 여기도 L로 돼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 정도로 요 슬라이드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 평가, PLS SM을 적용했을 때의 평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1단계로는 측정 모델을 평가하는 1단계고요. 두 번째는 구조 모델을 평가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근데 1단계에서는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이냐 아니면 형성적 측정 모델이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요. 반영적 측정 기준인 경우에는 뭐를 하냐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이렇게 하고요. 형성적 측정 모델인 경우에는 집중 타당도, 다중 공손성, 그리고 외부 가중치와 외부 적재치의 유의성과 적합성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들이 다 통과가 되면 측정 모델 평가에서 이제 측정 모델이 확정이 돼요. 이 기준을 다 잘 준수했으면 측정 모델이 확정이 되고 측정 모델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로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구조 모델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구조 모델에서 보는 거는 이제 다중 공소성을 보고요. 결정 개수, 설명력을 보고요. R자승, 효과 크기 F 스퀘어, F 자승을 보고요. 예측력 Q자승, RMSE, MAE, 평균 손실 차이 이런 등등의 이제 우리 추정치 결과들을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 즉 경로개수 유의성과 적합성을 통해서 가설 검증하는 이런 절차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모델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 다 있을 때는 먼저 반영적 측정 모델 평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 평가는 이제 여기 기준이
0.7 이상이면은, 이 추정치가 0.7 이상이면은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외부 적재치를 두 번 곱해가지고 외부 적재치를 두 번 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요 자승, 이렇게 제곱, 이렇게 자승을 한 거죠. 이렇게 두 번 곱한 거예요. 이렇게 이 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뭘 계산한 거냐면, 측정 변수 신뢰도를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측정 변수 신뢰도라고 그래요. 이 측정 변수 신뢰도가 얼마 기준으로 보냐면, 0.5 이상입니다. 0.5 이상. 0.5 이상이 이제 개별 측정 변수가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그룹 알파, 시안, 이 합성 신뢰도죠. 이것이 두 가지 다 뭐 0.7 이상이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0.6 이상도 그룹 알파는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0.7 이상이 돼야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집중 타당도하고 판별 타당도를 평가하는데 평균 분산 추출 지수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AV 값을 이제 구했으면 이 추정치를 가지고 이제 크기를 보세요. 인계치가 0.5 이상, 0.5 이상이면은 뭐가 있다? 집중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 타당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혼넬 낙하 기준, 그 다음에 교차 적재치 분석, 그 다음에 HTMT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평가, 반영적 측정 모델 평가 개념과 수용 기준들이 있는데 조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측과 같은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LS-SM에서 이제 외부 적재치의 적합성 검증 방법인데 방금 전에 이제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 검증할 때 봤는데 이 로딩 값 외부 적재치가 0.7 이상이면은 측정 변수를 리테인 유지시키고요. 0.4 미만이면 이제 삭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모델을 만들고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PLS SM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값이 회귀 개수가 0.4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측정도 삭제하고 다시 모형을 이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서 그 두 번째 수정된 모형을 가지고 또 분석을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모델을 수정해 가는 이제 절차를 우리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0.4에서 0.7까지 이 로딩 값이 이렇게 있으면 외부 적재치가 범위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정한 측정 변수 제거가 CR 값을 0.7 이상 혹은 AV를 0.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측정 변수를 제거해도 돼요. 그런데 이 제거가 0.7 이상 혹은 0.5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면은 이 반영적 측정 변수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전략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형성적 측정 모델의 평가는 반영적 측정 모델의 평가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뢰도, 뭐 타당도 이런 것들이 형성적 측정 모델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먼저는 집중 타당도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중복성 분석을 해요. 그래서 중복성 리던던시 어널리시스 중복성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중복성 분석이에요. 이 중복성 분석을 해서 결과 추정치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 값이 0.7 이상이면은 이제 집중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시려면 설문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형성적 잠재 변수의 전반적 척도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공손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형성적 측정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VIP가 뭐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아니라 외부죠. 외부 VIP 외부의 VIF 값이 산출되거든요. PLS SM 돌리면은 그 돌린 값에서 이 내부가 아닌 외부죠. 외부를 봐야 돼요. 외부 VIP가 5 미만이면은 다중공소세가 문제가 없어. 다중공소 문제가 없고요. 5 이상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중공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이제
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해 봐요. 해결한 후에 다시 VIP가 5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중공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시고요.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5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제거를 해야 되겠죠. 형성적 측정 변수를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형성적 측정 변수의 유일성과 적합성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외부 가중치, 이 W가 유의적이면 유지를 시켜요. 그 형성적 측정을 유지시키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유의적으로 나왔어요. W가 비유의적으로 나왔으면은요, 외부 적재치를 봐야 돼. 같은 변수에 대한 외부 적재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보시고, 이 외부 적재치가 5 이상이고 유의적이다. 유의적이면은 유지를 시켜요. 유지시키고요. 만약에 외부 가중치가 W가 비유의적인 경우에는, 그리고 외부 적재치가 0.5 미만이고 비유의적인 경우에는 그 유지를 시켜요. 형성의 측정을 유지시키고요. 또 외부 가중치가 비유의적이고 그 다음에 외부 적재치가 0.5 미만이지만 유의적일 때는 이 형성의 측정 변수를 제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 타당도,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집중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변수들이고요. 이 5번은 뭐냐면은 중복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반적 척도라고 해요. 전반적 척도. 이거를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글로벌 스케일.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G자를 이제 우리가 따서 이제 보통 이제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5번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업 명성의 글로벌 스케일, 이 G자가 붙었잖아요. 글로벌 스케일이죠. 이렇게 붙였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은 중복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형성적 모델의 집중 타당을 평가하려면은 이제 요 네 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잠재 변수 이렇게 형성적 측정을 연결하시고요. 이름을 이제 기업 명성이라고 했어요. 변수명을. 그리고 이 F는 뭐냐면 포머티브의 약자예요. 포머티브. 이게 뭐냐면 형성적인 잠재 변수라는 뜻이죠. 형성적인 잠재 변수라는 뜻이고, 이거는 G가 붙었으니까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스케일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거 가지고 5번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 가지고 이제 우측과 같은 모델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단일 측정 변수를 가진 비명성 글로벌 스케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줘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단일 측정 변수 5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경로 개수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분석한 다음에 추정치를 보시, PLS, SM 알고리즘을 돌리고 나면 경로 개수가 나오거든요. 이 0.7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당 형성적 추정 모델에 집중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반복적인 내용이 되는데, 앞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형성 측정 다중공수 평가할 때 뭐를 본다고 했어요? 아우터, 외부의 VIF 값을 봐야 된다. 그러죠? VIF 값을 보는데, 5 미만이면 다중공수 문제가 없고요. 5 이상이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VIP가 5 미만이면 다중공수 문제가 없는데, 5 이상이면은 이 문제 해결을 이러면은 이제 제거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조 모델의 평가와 수용 기준에 대한 것들인데, 구조 모델 이제는 이제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구조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조 모델을 이제 평가를 하면 그 결과 추정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중공순성을 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평가할 때는 우리가 외부 걸 봤는데 구조 모델은 내부잖아요. 그래서 내부 VIF 값을 봐야 돼요. VIF 값을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5 미만이면 다중공순성 문제가 없다. 잠재 변수 간에. 그리고 5 이상이면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계수 설명력을 봐야 돼. 모형의 설명력을 보고 이제 이거 뭐냐면 외생 잠재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내생 잠재 변수의 분산 비율로 우리가 결정계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 값이 높을수록 독립변수에서 내생 잠재 변수의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은 것이 좀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0.25 정도면 약한 설명력. 알자슨 값이 0.5 정도면 이제 중간 정도, 0.75 정도면은 이제 큰 설명력이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회귀 개수가, 경로 개수가 매우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측정 척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작게 나올 수 있어요. 작다고 매우 작게 스몰로 나오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추정치를 가지고는 이 효과 크기를 잘 몰라요. 어느 경로에서 어떤 정도 효과 크기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효과 크기를 별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변수가, 외생 변수가 어떤 내생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개념 정의는 이거예요. 내생 잠재 변수에 대한 외생 잠재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렐러티브 이펙트, 즉 외생 잠재 변수들이 내생 잠재 변수들의 알자슨 값에 기여하는 정도, 이걸 우리가 효과 크기라고 하는 거고요. 0.0이면은 작은 효과 크기, 0.15면 중간 효과 크기, 0.35면은 큰 효과 크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예측력이에요. 예측력은 주로 많이 보는 게 후자성을 많이 봐요. 그리고 RMS도 가끔 보고요. 평균 손실 차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예측력은 내생 잠재 변수에 대한 외생 잠재 변수의 예측력 또는 예측적 적합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리딕티브 파워 또는 릴레반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외생 잠재 변수, 내생 잠재 변수에 대한 투자성이 0 이상이면은 예측력이 있는 모델이다. 구조 모델이 예측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0 미만이면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측력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투자성 가지고 이제 0.0이면은 적은 예측력, 0.15면은 중간 정도, 0.45면 큰 예측력 이렇게 하시고요. 평균 손실 차이가 또 나와요. 우리가 PLS 프리딕트하고 CV 패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분석을 하고 나면 평균 손실 차이가 계산이 되는데 이 값이 음의 값, 부적인 값,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고요. 0보다 적다는 의미죠. 그리고 유의적이다. 유의적이면은 예측력이 있는 모형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평균 손실 차이가 0보다 크다. 정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비유의적이다. 그러면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뭐예요? 가설 검증이죠. 우리 연구 모델 평가에서, 구조 모델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설 검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한다. T값을 기준으로 하든지, 가설 검증을 T값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 PLS에서. T값으로 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알파 0.05, 95% 수준에서 우리가 유의적인 것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 T값이 1.96 이상이면 유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B값은 우리 개인들이, 연구자들이 설정한 유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회화학은 0.05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보다 P값이 적으면 우리는 가설을 채택하고 반대로 크면 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죠? 가설을 기각하는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3강 스마트 PLS에서 PLS-SM의 구조와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